안녕하세요. 저 메이저 수학학원 박민희 강사입니다. 오늘 날씨도 좀 꿉꿉하고 이런데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또 중등 수학 자기 주도 학습의 시간 원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설명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여기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학생들 수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왔나 생각해 보시면 아이 때, 유아 때죠. 이때는 찾아보니까 유아 전집 이런 것 중에 돌잡이 수학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앞에 뒤에 이런 거 나오는 돌잡이 수학 이런 거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입체 감각 이런 거 해서 음물, 가배 막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커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에 구몬이나 재능으로 연산 연습 많이 시키셨죠. 그래서 연산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때는 연산이 중요하다 많이 들으셔서 연산하다가 한 고학년 때쯤엔 이제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사고력 수학학원 다니다가 지금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중등, 고등 수학 전문 학원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수포자 들어보셨잖아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수포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학년은 언제일까? 학생들 대상으로 수학을 언제 했니? 어떤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늘색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부터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3개가 중학교 1, 2, 3, 그리고 노란색이 고등학교 1, 2, 3이에요. 지금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중학교 1, 2, 3에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열심히 수학 재밌게 하다가 수학 나 좋아하고 재밌게 하다가 중학생이 돼서 나 이제 수학 못하겠다, 수학 포기해야 된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중학교 수학이 어떤 점이 초중 수학과 다르길래 애들이 그렇게 포기를 많이 하고 어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연산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등 수학, 중등 수학 해서 각 개념 문제집 있잖아요. 개념 문제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나오고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기초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등 수학은 분수에 나눠쓴 단원인 거, 분수에 나눠쓴 단원의 기초 문제, 중학교 수학은 1학년 1학기 시계의 연산 단위에서 첫 번째 기초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초등 수학은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연산이 한 번으로 끝나요. 여기서 그냥 내가 숫자에서 나누기 잘하고 곱하기 잘하고 실수하지 않고 이 연산을 제대로 해내는가 해서 끝나서 한 문제의 정답률이 대략 90% 이상이죠. 사실은 90%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수학은 제일 기초 문제조차도 연산 자체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 괄호를 풀고 또 그 안에서 괄호 안에 계산을 하고 또 다시 중괄호를 풀고 연산을 하고 연산 자체가 여러 단계라서 한 단계의 정답률이 90%라고 하면 얘는 최소 5단계라고 했으면 0.9에 5제곱 해서 59% 정도라고 정답률이 확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2020학년, 그러니까 한 2주 전, 3주 전에 봤던 순회중학교 기말고사 기출문제예요. 2학년 1학기. 올해는 사실 시험 굉장히 쉬웠어요. 순회중, 내종중, 중학교 다 할 것 없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부에서 좀 지침이 있었다고 해요. 시험을 좀 쉽게 내라 해서 시험이 굉장히 쉬워서 이 정도 난이도는 옛날이었으면 한 2번 정도에 나왔을 문제인데 올해는 8번에 나왔어요. 그래도 연산이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초등학교 수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연산 자체가 얘가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두 번째, 문제 단계 자체가 심화되고 문장제 응용 문제가 증가한다. 초등학교 때도 응용 문제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저희 학원이 5학년 2학기 후반부터 입학이 가능해서 6학년 과정이 안 된 학생들은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6학년 과정 마무리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있는데 초등학교 문제집도 응용 문제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잘 풀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거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풀었냐 하고 물어보면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여기가 나눠쓰는 단원이니까 나눠볼게요. 여기가 곱셈 단원이라서 곱해서 대략 답이 나오면 돼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그게 안 되죠.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에서 바라는 식을 스스로 생각해서 유도하고 도출해내야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 단계 자체가 그냥 1단계, 한 번 이 식을 곱한다, 얘네를 나눈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x를 두 개를 구하고 걔네의 비율을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식 자체는 간단해도 그 식을 식으로 주지 않고 스스로 식을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5계단 올라가고 지면 2계단 내려가게 했대요. 근데 세미는 6번을 이기고 은경이는 4번을 이겼다. 그러면 세미가 6번 이겼으니까 5계단 올라가고 6, 5, 30 해야 되고 근데 은경이가 4번 이겼다는 건 세미가 4번 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생각보다 한 번에 생각을 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스스로 식을 세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0년 2학년 1학기 내정 중학교 기말 문제예요. 순회중하고 내정중 쭉 계속 봐왔는데 내정중이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정중은 좀 이렇게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이해하기도 그냥 제대로 안 읽으면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식을 세울 수가 없고 내정중 이런 문제 스타일을 제가 항상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최소한 2-3문제씩 나오고 이 문제는 방금 그 문제집 기본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요. 여기 읽어보시면 버스가 A 지점에서 B 지점 거치고 C 지점까지 간다. 근데 A 지점을 출발할 때 30명이었고 C 지점에서는 35명이었다. 전체 판매 요금이었고 여간료를 요금이었다. 그렇게 물론 중학교 수학을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식을 바로 딱 내겠지만 좀 어렵죠.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안 보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거든요. 2학년 1학기.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이것도 내정중도 사실 이번에 쉬운 편이었어요. 시험이. 이 정도의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집니다. 초등학교 시험이랑은 다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중학교 수학의 특징. 진정한 의미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홍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때도 시험 봐요. 근데 초등학교 때 단어 평가 그거 애들 거의 다 100점 맞는 거잖아요. 100점 안 맞으면 이상하고 그냥 실수만 안 하면 다 100점 맞는 수학을 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시간 내에 내가 객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 시간을 정해서 OMR 카드에 값도 기입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는 시험을 처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험은 대충 평균이 70점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쉬운 학교가 분당에는 잘 없긴 한데 정자중이 좀 많이 쉬운 편이고 다른 학교는 대부분 좀 어려워서 70점대에서 평균점수가 나옵니다. 평균 점수가 70점대 나오는 건 그 점수대 애들이 가장 많다는 거고 뭐 90점 이상 100점 당연히 많죠. 하지만 70점대 애들이 가장 많고 사실 그 밑에 하위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초등학교 때 맨날 100점 받다가 처음으로 70점, 60몇 점 이런 점수 받고 학생도 충격받고 부모님도 충격받는 시기가 제일 제가 좀 무서워하는 2학년 1학기 첫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그럼 도대체 왜 중요할까? 중학교 시험 왜 시험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시험을 봐서 자기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내정중 수제중 시험 어렵다고 했잖아요. 내정중 수제중에서 한 70점대 넘는 아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학분지 저기 시골에 가서 시험 보면 걔네 아마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예요. 100점 쉽게 맞을 수 있고 90점 이상 쉽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시험은 어차피 89.5점 이상이면 총점 89.5 이상, 그러니까 쉽게 90점 이상이면 A 등급 받고 80점 이상이면 B 등급 받고 옛날에 수험이한 것처럼 A, B, C, D 이렇게 점수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좋은 점수 받으면 좋으니까 시험 쉽게 내면 되지. 왜 굳이 어렵게 시험 내요? 학교에서 시험 어렵게 냈다. 왜? 네, 생각해보셨나요? 혹시? 시험을 어렵게 내요? 굳이? 뭐 상위권 아이들이 많으니까 분별력을 줄 이유도 있겠고 굳이 어렵게 시험 내는 겁니까? 세 번째, 고등학교 1등급 이제 중학교 때 시험 보다가 고등학교 때는 등급 뭐 1등급, 2등급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좀 초등학생 자녀가 첫째이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고등학교가 등급제가 아니거든요.
내신이랑 수능이 다 등급이거든요. 등급 1등급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는 90점 이상 절대평가가 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신이랑 수능 모두 상대평가거든요. 1등급이 4%, 그렇죠? 4%. 100명 중에 4등까지 1등급이고요. 11%까지 2등급입니다. 100명이라고 해서 좀 많아 보이는데 지금 반에 학생 수 적어서 한 30명 안 되잖아요. 30명에 4%, 0.03 곱하면 1점이에요. 그렇죠? 반에 한 명은 1등급이에요. 10%, 30명이 10% 하면 3명이잖아요. 3등까지 2등급이에요. 한 2등급 안에 내신이 2등급 때 들어야 인서울 대학교 간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등학교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등급제를 학부모님들은 안 겪어보셨어요. 저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도 수험이한 거였으니까. 등급제가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때 굉장히 치열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문제 틀리면 다 옆에 있는 친구가 등급이 올라가고 반대로 제가 잘하면 내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때 처음으로 등급제가 시작됐고 제가 이거였는데 더 막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지 공부 잘하는 친구 노트 쓰레기장에 가고 이런 거 실제로 있으시고 치열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모두 통달하는 결론은 중학교 때 시험은 결국 고등학교에서 내신 시험 연습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내가 부원장님도 시험의 중요성 강조 하셨잖아요. 내가 시간 내에 평소에 그냥 내가 문제를 잘 푸는 거랑 중학교 시험 시간 안에 내가 45분 내에 객관식이 있고 서술형 중에 내가 서술형을 먼저 풀지, 객관식을 먼저 풀지, 객관식 중에 내가 하다가 막혔어. 시험이 막혔으면 이 문제를 건너뛰고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해보고 갈지, 아니면 OMR 카드를 내가 풀면서 한 문제 할지, 시험 전에 5분 전에 할지, 3분 전에 할지, 학생마다 자기한테 제일 맞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중학교 시험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좀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3학기 동안 연습하면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시험 방법, 그리고 공부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이때 처음으로 이제 국영수, 사과 이렇게 주요 과목 다 보잖아요. 그 과목 중에 자기가 암기 과목이 약하면 암기 과목은 몇 주 전부터 시작을 할지, 수학은 어떻게 공부를 할지, 이거를 자기한테 제일 맞는 방법을 연습하는 과정이 중학교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정적 수능 중에서 어렵게 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변별력도 있지만 저는 어려운 학교에서 좀 그 중학교 애들이 되게 치열하게 공부하거든요. 진짜 치열하게 공부해요. 왜냐면 상위권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그 안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되게 공부를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2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시험 봤는데 낮에 놀아서 그런 거 같긴 하지만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막 공부하고 진짜 치열하게 공부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고등학교 때 가면 확실히 거기 중학교 출신 아이들이 좀 잘하더라고요. 좀 널널한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오면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충격을 받고, 물론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조심했다가 다시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익혀서 2학년 때 점프해서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좀 이제 계속 무너지게 되는 거죠, 습관이. 그래서 수업 시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입은 아직 그래도 먼 얘기가 아닐까 하는데, 내신에서 보시면 첫 학기에 내신 3, 4등급을 가진 학생이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등급이 오른 경우는 100명 중에 8명밖에 안 된다.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중에서 3, 4등급 중에서 최고 등급이 1등급으로 오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등학교 1학년 첫 성적이 거의 대부분 가거나 대부분 떨어져요. 거기서 더 엄청 점프를 하는 경우는 저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낙중대라고 하죠. 소위 낙생, 중학대진, 고등학교처럼 상위권 학생이 굉장히 두툼한 학교,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 이런 학교는 상위권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1등급이었다가 3등급이었다가 4등급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지만, 그거 아닌 학교들은 층이 얇으니까 한 1, 2등급 내에서 거의 1등급 받는 애들이 1, 2등급 내서도 있고 3등급, 4등급이었던 애들이 갑자기 1등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즉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중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시험을 잘 보는, 시험에서 성적을 내는 방법을 익혀놔야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 특징 정리하면 연산 자체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거에서 실수 안 하는 연습 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그냥 단순하게 초등학교 때 하던 것처럼 내가 이 문제 풀고 끝,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바로 한 1초 생각하면 바로 낼 수 있는 이런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 한 3번까지, 시험에서 3번까지가 끝난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해서 식을 도출해내는 걸 연습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시험을 볼 거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그냥 알려줘서 그거 식 따라 쓰고 그냥 그거 똑같은 이 이런 똑같이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뭐 있었죠. 큰 틀에서는 공감해요. 영문대에 간 사람 중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학생은 없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거는 여기서는 뭐 학원도 필요 없다고 했나요? 필요 없고 그냥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하는 아이들 얘기죠. 그냥 자기 혼자 문제집 보고 다 이해하고 다 풀 수 있는 애들은 학원을 가도 되고 과외를 해도 되고 뭐 학원에서도 강의식 학원을 가도 되고 어딜 해도 성취가 잘 나왔을 애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상위권에서 하위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풀다가 바뀌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는 아무데나 1시간, 2시간 고민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역할을 이제 학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학교 수학에서 그럼 잘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한 거 없고요. 학생별로 체계적인 학습 로드맵을 짜서 학습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충분히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했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 학원은 여기 비재원의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학원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1대1 개발 학습 코칭이고요. 한 반에 최대 정원이 한 타임에 8명이거든요. 최대 8명까지. 그래서 학생별로 개개인별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6학년 학부모님들인데 6학년 학생들이 왔다 해도 학생별로 진도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진도가 다르고 배웠던 책도 다르고 같은 진도를 했어요. 뭐 1학 중1까지 끝냈다라고 해도 거기서 시험을 봤더니 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도전해야겠다라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중학교 1학년 건 괜찮으니까 2학년 거 넘어가면서 1학년 거는 센으로 복습 아니면 뭐 A급으로 복습해도 될 정도다라는 게 학생별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학 테스트에서 이제 파악을 해서요. 학생에게 맞는 로드맵을 세우고 학생에게 맞는 진도를 세워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정해서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개념 설명을 듣고 이제 돌아가면서 모르는 문제 해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그렇게 자기주도식으로 진행이 되고 방학에는 강의식 특강도 열리는데 이번 방학은 한 2주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방학은 특강이 아마 없고 겨울방학에는 강의식 특강도 많이 열려서 자기주도랑 특강을 병행해도 되고 아니면 강의식 조금 자기주도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특강 형식으로 이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고등학교 수업까지 완벽하게 끝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6학년이 아주 고등학교에서 그런 학생들 위해서 나눴는데 아까 황인철 원장님이 개학하면 그걸부터 실력 점수로 수학 상학 특강하니까 혹시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언니 오빠들 중에 그런 학생 있으면 관심 있으시면 데스크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황인철 원장님이 직접 강의하시고 매주 화목으로 강의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공부. 저희는 기본적으로 2시간 수업하고 한 번 학원에 주 3회 월수금을 왔다. 그러면 한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테스트. 총 4시간을 학원에 가는 시스템입니다. 2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개념 설명 듣고 그 모르는 문제 체크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틀리기 쉬운 부분 체크해서 돌아가면서 숙제 검사하고 개념 설명해주고 진도를 나간 다음에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얘가 배운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2시간 동안 테스트를 봅니다. 여기 자습실에서 하는 건데요. 하루에 테스트 보통 2개씩 보고 시간이 남으면 숙제를 더 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학생들 자기가 오는 날 말고도 자율적으로 자습실을 항상 열어놔서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더 공부해도 되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집에서는 숙제하고 이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출석하고 기간은 지문인식으로 그때그때 문자가고요. 학생별로 오더맵이 다르다 보니까 그날의 수업 내용, 그리고 숙제, 그리고 숙제 평가, 그리고 테스트 결과 바로바로 그날 매일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가 있냐? 메이저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 학원에서 만든 테스트인데 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과정별로, 그리고 기초, 기본, 응용, 심화 난이도도 다 다르게 해서 단원별로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처음 배웠다 그러면 기본 2학년 1학기 내용 처음 배웠다 그러면 기본 테스트를 풀려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나 테스트를 보고요. 그 외에 그린라벨 테스트라고 해서 좀 크게 대단원별로 보는 테스트가 있고,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그때는 분당의 전 중학교 2020, 2019 이렇게 한 5개년 기출 모의고사나 강남의 기출 모의고사. 시험 연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실제 그냥 자기가 아는 걸 푸는 거랑 시험에서 점수를 내는 건 달라서 평상시에 시험 대비 저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건 기출 모의고사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거의 그 점수 중학교 시험에서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시험을 많이 봐서 내가 못한 부분이 어딘지 파악하는 걸 원합니다. 또 학생들이 개별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같은 학년 내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학원에 한 일주일 동안 그 학년 아이들이 다 같은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그 점수를 쭉 봐가지고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성취도를 파악하고 있나 하는 주간 테스트가 있고, 또 모의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모의평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오답을 테스트실에서 오답 시험을 보고 채점을 받고 틀린 문제는 이렇게 오답 페이퍼에 따로 작성을 해서 자습실에 첨삭 조교님이 계시거든요. 첨삭 조교님한테 문제 물어봐서 설명 듣고 다시 오답하고, 또는 담임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오답하고. 그래서 이 오답 페이퍼도 다 정리해서 어떻게 공부했나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거 아까 모의평가랑 같은 맥락인데요. 다 같이 이제 테스트실에서 보는 거 말고 다 같이 같은 시간에 딱 정말 시간 정해서 OMR 카드 기입하고 시간 되면 답안지 받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2, 3 모의평가를 보는데 중1은 시험을 안 봐요, 학교에서. 근데 중2 때 처음으로 시험을 보면 그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중1 학생들만 모아서 중2, 3 시험 기간에 같이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 저희 워크북으로 따로 기출 문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학습 태도를 정립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중요할 때 학생들로 학습 태도를 정립하기 쉬운 때인데, 얼마 전에 중학교 시험 봤잖아요. 시험을 보고 전화를 학생한테 전화를 해서 시험 잘 봤냐 하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선생님 실수해서 틀렸다고 그래요. 자기 몰라서 틀렸다고 아무도 안 하고 다 맨날 실수해서 틀렸다고 하거든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어요. 아니면 내 글씨를 플러스로 써있는데 이걸 마이너스로 잘못 봤다. 아니면 정말 쉬운 계산, 2 더하기 5였는데 갑자기 그게 6으로 했대. 시험 시간에 압박돼가지고 시험 계산을 실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실수도 능력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얘는 이거 원래 잘하는데 왜 실수했으니까 한 1점만 깎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틀린 거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실수한 아이들을 보면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 테스트를 볼 때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학교 시험에서 그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메이저 노트, 노트에 평소에 풀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노트에 풀이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풀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해서 아까 원장님이 채점 오답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는 오른쪽 페이지에 다시 한번 풀어서 다시 해서 맞았으면 동그라미 하고 설명 표시까지 한 채점하고 오답해서 오답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하는 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트를 쓰는 이유는 서술형 문제가 100점 만점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서술형이 있거든요. 서술형이 한 많게는 35점부터 적을 때는 한 20점에서 35점 정도. 100점에서 35점이 굉장히 크죠. 한 문제에 막 7점, 8점이거든요. 평소에 서술형 답안을 쓰듯이
문제집을 풀 때, 숙제를 할 때, 공부를 해야 실제 시험 기간, 그 시험 시간 압박받는 그 시간에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평소에 그냥 막 이거 했다가 저 여기에다 풀었다가 하면 시험 시간에도 그렇게 풀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막 중구난방으로 풀면 풀었지 시험 시간에 갑자기 얘가 체계적으로 풀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서술형 답안을 쓰듯이 풀이 과정을 적게지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과정은 뭐 여백을 활용하고 풀이 과정 안에도 흘림체를 사용하지 않고 글씨를 적절한 크기로 간격 두기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기 좋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를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아까 시험을 보다가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답을 냈는데 이게 보기 없어. 아니면 풀다가 풀이가 이상해.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어디서 틀렸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다시 고쳐야 그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구난방으로 여기씩 하나 쓰고 저기씩 하나 쓰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럼 다시 처음부터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문제 풀 시간이 빼앗기고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차이로 1, 2등급 결정되거든요. 그 문제 틀리고 등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상시에 자기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씨 예쁘게 쓰고 이런 게 잘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풀이를 봤을 때 어디서 틀렸는지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틀려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되거든요. 평상시에 안 되는 시험에 절대 될 수 없잖아요. 평상시에 제일 안 되는 것들만 시험 시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저희 학원에 처음 오면 초등학교 학생들 그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초등학교 문제는 그냥 한 줄로 끝나요. 풀이가. 별로 풀이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노트에서 한 줄로 끝나고.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집을 노트에 풀려 해도 뭐 풀이를 별로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어요. 그냥 많아봤자 2줄, 3줄에서 그냥 2개씩 쓰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수학을 이제 들어가면 풀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풀이를 연습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습관이 안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돼서는 갑자기 그걸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1 때 저희 학원에 와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고1이니까 이제 계속 그때는 말하거든요. 노트에 써라, 노트에 풀이가 좀 예쁘게 써야 수술 그런 문제 잘 푼다 해도 습관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초등학교 교내에서 중1이 되는 이때가 제일 적기인 것 같아요. 중학교 수학 할 때 이거를 습관을 들여야지 고쳐지기가 쉬운 시기라서 지금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반 6학년 학생 실제 노트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뭐 풀이랄 게 사실 없죠. 그냥 숫자만 써 있고, X 막 그냥 쳐 있고, 계산도 막 이렇게 막 아무데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노트에서 풀이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익혀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메이저 노트 쓰는 거 어려워요. 처음에 자기가 원래 하던 문제집을 풀던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노트에 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위해서 메이저 노트 콘테스트 진행해서 각 반에 분기별로 한 명씩 노트 잘 쓴 사람을 담임 선생님이 선정해서 학생들이 직접 투표를 해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썼나, 이렇게 써야 잘 쓰는 거구나 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습실 오는 팀에 각 반별로 잘하는 학생 노트를 전시해 놓고 투표를 해서 잘 쓴 학생은 문화상품권이나 아이스크림, 교환권 이런 거 해서 두상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주는데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해요. 고등학교까지 아이스크림 준다고 하면 좋아해서 투표하는 아이스크림을 주고 아니면 잘해도 아이스크림 주고 하는데요. 이거는 메이저 스티커라고 해서 이것도 별거 아닌 건데 이걸로 동기부여도 많이 돼서 정시 출석, 늦지 않고 시간표대로 출석하거나 숙제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을 때 스티커를 주는데요. 얘네들을 모아서 학교풍선도 살 수 있고요. 먹을 것도 살 수 있고요. 스티커를 해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는 학생들이 좀 다 큰 것 같은데 아직 좋아해서 이런 걸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왜 중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 들어가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가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원장님도 말씀하신 이제 시작이잖아요. 저희 반에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지금 중3, 고1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한
한 중2 때부터 그 학생은 사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방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한 1년 넘어가는데 계속 사춘기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선생님 말은 들으니까 저는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뭐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면 제 말 그래도 듣기는 하는데 집에 어머니랑 상담해보면 뭐 어머니도 맨날 울고 학생도 울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학생한테 이번에 새로운 교재 사라고 했는데 자기 엄마랑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따로 문자 드리고 뭐 이랬어요. 사춘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잘하고 싶고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데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고 혼내고 이런 거는 학원에서 할 테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좀 아이들을 믿고 저 홍콩시대 다큐에도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어주셔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알지만 저희가 힘든 거 저희가 할 테니까 아이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